72세 김도현 씨가 명절 식탁에서 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한마디가 나온 뒤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실제 가족 상담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걱정으로 한 말이 오히려 자녀와의 거리를 벌려놓는 경우 말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시니어가 절대 해선 안 될 말과 꼭 남겨야 할 말을 정리해 드립니다. 김도현 씨는 자녀와 대화할 때마다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내 말대로 해라. 너는 몰라도 돼. 본인은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판단을 믿지 않는구나. 이게 반복되면서 전화는 줄어들었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어소통 전문가 5인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를 인정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건 몰라도 돼요. 가만히 계세요. 선의로 시작된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판단 능력을 빼앗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제한당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내가 한 말의 의도와 상대가 받은 느낌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68세 박영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손주 앞에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애 키우는 것도 모르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박영수 씨와 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손주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말의 공통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통제입니다. 비교입니다. 죄책감 유발입니다. 세대 차이 무시입니다. 특히 타인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경우 자존감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나이는 보호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을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 습관은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문가 5인이 동시에 언급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어요. 이 한 문장이 가장 강력한 존중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성과를 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온 과정 자체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75세 최민지 씨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누구도 내 인생을 인정해 준 적이 없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4가지입니다. 첫째,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과거 강요입니다. 둘째, 내가 너 키우느라로 시작하는 은혜 강요입니다. 셋째, 그건 몰라도 돼로 시작하는 능력 부정입니다. 넷째, 내 말대로 해로 시작하는 선택권 박탈입니다. 이 4가지는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놓칩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는 합니다. 세월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표현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 선택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듣고 싶은 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면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 대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너는 몰라 대신 함께 알아볼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둘째, 명령형 대신 경험형으로 바꿉니다. 나 때는 이렇게 했어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이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셋째, 셀프 칭찬을 연습합니다. 이 정도면 잘 해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 이 말은 노년기 자존감을 지탱하는 기본 언어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타인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모든 관계를 단번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언어 습관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를 반복해서 관찰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청과 존중의 언어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70세 이순희 씨는 말 습관을 바꾼 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지셨어요. 딸이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희 씨가 바꾼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명령 대신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먼저 의견을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는 건 상대를 위한 일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말은 결국 나를 고립시킵니다. 타인을 인정하는 말은 결국 나를 존중받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주나 타인 앞에서의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받은 부정의 말은 상처가 더 깊습니다. 회복도 더 오래 걸립니다. 66세 정수진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냐 내가 다 해줄게.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수진 씨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긴 겁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말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자녀들의 방문은 줄어듭니다. 전화 통화도 짧아집니다.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노년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말 습관을 바꾸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자녀가 먼저 찾아옵니다. 대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손주들과의 시간도 늘어납니다.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이 선택은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 보십시오. 명령하려는 순간 질문으로 바꿔 보십시오. 비교하려는 순간 인정으로 바꿔 보십시오. 통제하려는 순간 존중으로 바꿔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의 말은 권위가 아니라 존중에서 영향력이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존재를 통제하는 언어입니다. 남겨야 할 말은 삶의 과정을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이걸 미루면 가족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셔야 합니다. 명령 대신 인정의 표현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